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에센셜로 되어 있을 텐데 작업창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의 경우에는 두 줄짜리로 한 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하게 수정을 가능합니다. 제일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누르면 한 줄짜리, 누르면 두 줄짜리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말고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한데요.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라고 하는 편집창이 있어요.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창을 띄우시고요. 서브 메뉴들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보일 거예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세팅하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그래픽 작업할 때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은 밝은 테마보다는 어두운 테마로 바꿔놓고 작업하는 게 편할 수 있겠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다시 따로 작업창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 여러분들은 아마 V체크가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작업창을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저쪽에다가 끌어다 옮겨놓는 형식으로 작업하실 수 있어요. 커서의 모양의 경우에는 기본 노멀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큰지 작은지를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멀 브러쉬 위쪽에 보시게 되면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요거는 정밀하게 위치감만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여주는 아이예요.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에 가장 왼쪽에 컨트롤, 쉬프트, 그 위쪽에 캡슐락 키 보입니까? 캡슐락 키가 ON이라고 켜져 있을 때는 무조건 십자가로 보여요. 캡슐락 키를 오프로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지에서 단위가 픽셀 단위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작업할 때 눈금자에 픽셀 단위로 보일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꼴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단위를 꼭 맞춰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때에 가이드의 색깔이 배경의 그림과 대조된 색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수정 가능하니까 반대 색깔을 골라서 잘 보이도록 수정을 해주시고요. 글꼴에 대해서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찾을 수 있는 게 빠릅니다.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영문으로만 보이는 친구예요. 요거는 V체크를 해제하셔서 영문은 영문으로 보일 수 있게, 한글은 한글로 보일 수 있게 수정을 해주세요. 요 정도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번호 매겨줄 거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윕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기본값들 확인하세요.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입니다. 크기를 얼추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켜두겠습니다. 저는 좀 잘 보이라고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꽉 채우도록 할게요. 원본 이미지는 2급의 1번에 있다 라고 하니까 소스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열기.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에 눈금자를 보시게 되면 우리 것도 400인데 소스로 제공해 준 것도 400이네요. 이대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는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작업했기 때문에 이동 도구 눌러서 질질질 끌어놓으시면 끝나게 되겠죠.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기를 권합니다. 점수랑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나중에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찾기가 쉬우라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 2-1이라고 줄게요. 엔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사람 모양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는군요. 선택 도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버전에 따라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는 없을 수도 있어요.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최신 버전에서 나온 기능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2019 버전의 경우에는 없을 수 있으니까 퀵 셀렉션과 매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연습하는 게 좋겠죠. 퀵 셀렉션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브러쉬의 크기를 보시면 이 정도 크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적당한 크기라면 상관없지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는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걸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에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건 연습용으로 배포하는 거 다른 데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고요. 실제 문제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무시하고 그냥 작업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선택을 하셨다면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복사가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크기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유롭게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데 컨트롤 T를 누르면 바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주변에 있는 조절점을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질질질 끌어당기시면 커지거나 작아지고요. 점 바깥에다가 비슷하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진 게 보이시죠? 빙글빙글 돌려서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군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가로로 뒤집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되는군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셨다면 엔터 쳐서 마무리.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쉐이프 도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서 새 모양과 자전거 모양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새 모양에 대해서는 색깔을 2가지 줬는데요. 그건 새가 2마리 서로 다른 색깔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쉐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부터 다양한 도형들이 있는데요. 커스텀 쉐입에 들어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시면 위쪽에 옵션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쉐이프, 모양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 거고요. 필, 색깔이 눈에 보여야 작업하시기 편하겠죠? 스트로크, 선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클릭. 버전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쉐입이 서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누르자마자 모든 쉐입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찬찬히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밑에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서 일일이 찾아줘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열어놓고 찾으실 수도 있겠고요. 아예 레거시 쉐입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릴 거고요. 저는 이미 레거시 쉐입을 불러놨으니까 보이는 상태이지만 혹시 없으시다면 구석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시면 됩니다. 쉐입들은 한꺼번에 모아놓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시험을 보는 동안에 그렇게까지 공들일 일은 아니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열어주시기를 권합니다. 새를 찾도록 하죠. 클릭해서 쭉 그리시면 만들어질 텐데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드래그하는 동안에 쉬프트를 누르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그려질 거예요.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썸네일 미리 보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깔 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993399라고 손으로 일일이 쳐주시면 될 텐데요. 993399라고 이렇게 쌍둥이 글자의 경우에는 한 글자씩만 대표로 치셔도 알아들어요. 939. 엔터 치시게 되면 색깔 값이 이렇게 보라색 잘 들어갔고요. 요 아이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라고 아우터 글로우라고 레이어 스타일 지시된 거를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FX 레이어 스타일 골라줄게요. 드랍 섀도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림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아이는 클릭해서 해제해 보시고 클릭해서 넣어 보시고 기본값이 혹시 달라서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옵션들을 조절하셔서 단추들을 이리저리 옮겨보시면 잘 보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 하게 되면 그거 값까지는 완성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그 새를 한 마리 더 복사하도록 하죠. 복사하는 거 컨트롤 J 눌러주면 하나가 더 생겼고요. 이동 도구 눌러보시면 하나 더 생긴 거 확인이 되죠.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도 조절할 수 있었어요. 거울처럼 반사시키려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색상값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전거 모양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자전거 모양도 찾겠습니다. 글씨를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지시사항 되어 있습니다.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들 맞춰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줬습니다. 색깔이 다르니까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번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아래쪽에 물감만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FF9900, F90, FF3300, F30.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실 때는 항상 그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확인을 해보세요. 위쪽에 짙은 색깔, 아래쪽에 옅은 색깔인데 프리뷰에서는 그 방향이 다르군요. 그럴 때는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각도 맞춰주시고 선을 추가로 넣어줄게요. 스트로크. 배치가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빠뜨린 게 없는지 효과들 보시고요.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을 하십시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면 GTQ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하십시오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전송할 때는 이렇게 커다란 400에 500짜리는 JPG로 저장합니다. PSD 저장은 40에 50짜리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400에 500짜리로 저장을 하시고 JPG로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as. 버전에 따라서 이 친구도 파일의 형식이 PSD 기본값에서 JPG가 바로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저처럼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세이버 카피라고 대화창에 있는 단추 누르셔서 다시 한번 경로 그리고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G 바꿔주시면 됩니다. OK 하시게 되면 400에 500짜리 커다란 JPG는 저장이 됐고요. 크기를 줄여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짜리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시게 되면 PSD 포토샵 파일도 저장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끝났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와 파일 이름 들어있죠?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 new.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width 400, height 500, 레졸루션 72에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눈금자가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켜줄 거고요. 크기는 화면에 꽉 채워서 표현할게요. 핸드 툴 더블 클릭. 소스 파일을 2개, 3개 줬군요. 2급의 2번부터 4번까지. 2급의 2번에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항상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요 액자 문제에 대해서만 액자를 먼저 제작하시고 그 위에다가 오브젝트를 얹거나 그 아래쪽에다가 오브젝트를 깔거나 해야 되니까 2번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 불러올 겁니다. 오픈.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를 보아하니 이렇게 우리 거 종이 400보다는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사이즈를 좀 맞춰 올게요. 400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500이라고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었다가 놓을 거고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 레이어가 1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 놓을게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할 거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액자라고 정리를 좀 해둘게요. 그 액자에 대해서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이나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일 겁니다. 텍스처 그룹에 보시면 텍스처 라이저 있어요. 오케이 하셔서 거칠거칠한 질감 표현을 해줬고요. 요만큼 네모지게 구멍을 빵 뚫어줘야 밑에 깔끔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면서 액자 역할을 하겠죠. 어느 정도로 구멍을 낼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결과물 눈금자 보면 이만큼 50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고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위치를 요 정도라고 쭉쭉 뽑아서 가이드라인 왼쪽에 있는 친구도 눈금자에서 선을 뽑아내시면 가이드가 이렇게 뽑혀 나올 거고요. 네모지게 선택할 겁니다.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대각만 선택해도 안내선을 뽑아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이 될 거예요. 결과물에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하지가 않지요. 이미 선택한 셀렉트 메뉴에서 모디파이 수정을 해줍니다. 스무스하게. 그럼 얼마만큼 둥글 건지를 숫자값으로 조절하시면 되는데 5에서 10 사이 어떤 값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너무 많이 깎이거나 너무 조금 깎이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니까 대략 한 10 언저리에서 정하겠습니다. 요만큼을 지울 거예요. 딜리트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안쪽에 깔려있던 아이 비쳐 보이면서 깔끔하게 보이죠? 문제 해보시게 되면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선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 아닌 일반 선을 만들어 줄게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스트로크 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두께값은 5픽셀 불만 없고요. 컬러 색깔만 맞춰줄게요. 99 CCFF 9 CF 오케이 하시게 되면 선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 이후에 레이어 스타일 드랍시도 그림자를 줘라 라고 되어 있었군요.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게 되면 액자가 완성이 됐네요. 액자 이후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소스 불러올 때에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셔도 되지만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웠기 때문에 이 사이에 빈틈이 보입니다. 비어있는 틈바구니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도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어요. 2급의 3번 열기. 이렇게 자전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색깔이 깜장색으로 통일되어 있죠. 그럴 땐 퀵 셀렉션으로 일일이 문질러 주는 것보다는
매직원드, 마슬봉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편해요. 같은 색깔을 선택할 때 매직원드 콩 찍게 되면 한꺼번에 검정색들이 선택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만 지워주시면 되겠죠? 빼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색상을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색깔 바꿔주는 거 이미지에서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조정을 해줄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 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줄 때는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색깔이 바뀌질 않죠. 흰색과 검정색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아니기 때문에 휴를 왔다 갔다 해도 색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강제로 컬러라이즈 색깔을 넣어주셔야 해요. 컬러라이즈를 클릭하셔서 파란색을 넣어주겠다라고 농도를 높이시고요. 세처레이션, 밝기를 조절하십시오. 라이트니스. 오케이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추가하겠습니다. 2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하죠.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4번. 웰컴이라고 하는 요 나무도 퀵 셀렉션 문지르르 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점 바깥에다 대셔야 커브가 꼬부러지죠. 2급의 4번 웰컴이라고 하는 표지판은 액자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쓰실 거니까 요 레이어 패널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름 자체를 질질질 끌어서 옆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넓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현재 문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네요. 질질질 끌어내려서 액자보다도 아래쪽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문자를 얹도록 할게요. 타입 도구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까지 지정이 끝났는데요.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가 볼록하죠. 언급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타입 툴 들었을 때 위쪽에 있는 옵션, 글꼴, 크기, 색깔 뿐만 아니라 웹 텍스트 꾸겨주는 작업도 해주셔야 해요. 밴드값 조절하셔서 많이 배가 부른지 조금만 부른 건지는 결과물 비교하시고 맞춰주세요. 오케이. 파일은 수시로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계속 저장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전송할 때에는 JPG라고 하는 포맷으로 작게 줄여서 PSD라는 포맷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Save as PSD가 아니라 JPG를 찾아보니 JPG가 없네요. 그럴 때는 Save Copy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 JPG 확인하시고요. 저장 단추 누르시게 되면 확인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예요. PSD의 경우에는 40에 50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이라고 줄여주면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두 가지 포맷 저장이 끝났으면 창 닫을게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 색깔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포어그라운드 물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003366 036
색깔을 전체적으로 깔아줄 거니까 에디트에서 칠해 주겠습니다. 정경색으로요. 포어그라운드.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 한번 해보죠. 우리 거보단 일단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고요.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도 400 뚝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새겨 놓을 거고요. 필터 주겠습니다. 크로스 엣지.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정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레이어 마스크를 뿅 하고 씌워주시면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는 색깔을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흑백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고 내가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시키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 들 거고요. 흑백으로 대비가 되도록 선택을 하셨으면 지금 보이고 있는 곳은 잘 보여야 되니까 흰색으로, 하지만 가려졌으면 좋겠다 싶은 곳은 이 아래쪽이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우리의 자전거가. 그러면 안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검정색이 먼저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쭉 대각선으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안 보이는데요. 여기 결과물보다 우리 건 너무 많이 안 보이네요. 드래그를 길게 해줄 때와 드래그를 짧게 해줄 때 느낌이 다르니까 드래그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2급의 6번 필요한 부분은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된 대로 주세요. 아우터, 글로우, 베벨 앤 엠보스. 2급의 7번은 이너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 적절하게 맞춰 주십시오. 이미지의 배치가 끝났으면 도형들을 얹으시고 그 위에다가 글씨들을 얹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도형을 찾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드래그하는 동안에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비율, 정비율로 그려져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도구 누르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그 꼴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렇게 따로따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결과물 보시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 꼴에 대해서 지정된 대로 모두 했는데 이렇게 꿀렁거리는 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웹텍스트에서 꿀렁거리는 것들 보시면 플래그, 깃발, 웨이브, 파도, 라이즈, 올라가는 거, 상승 어떤 느낌인지는 클릭 하시면서 결과물 비교해 보시면 될 텐데요. 플래그 말고 웨이브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네모난 상자 안에서 꿀렁거리는 느낌입니다. 문제에서는 아마 웨이브를 준 것 같죠? 작업이 끝나면 파일은 계속 수시로 저장을 했을 거고요. 세이브. 최종적으로 전송할 때에 600에 400짜리는 JPEG으로 저장합니다. PSD는 10분의 1로 줄여야 해요. 커다란 상태에서 JPEG 찾습니다.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그런데 포맷이 JPG가 없다라고 할 때는 Save a Copy, 있으면 그대로 찾아서 하시면 돼요. Save a Copy. 큰 이미지가 끝났으면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60에 40. 파일을 다시 한번 PSD로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작업이 끝났으면 창 닫으시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 똑같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죠. 단위는 픽셀 단위 600에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꺼내 놓을게요. 2급의 9번 데리고 와서 필터 주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우리 거 600과 똑같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레이어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9번 가져왔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 라이저. 2급의 10번 열기. 비슷한 색깔이니까 흰색들만 모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매직원드를 쓸게요. 반대로 방향을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대략의 크기 250 넘어가지 않게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이 친구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되는 아이로군요. 전체를 싹 다 가지고 올게요. 네모지게.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시고요. 이 중에서 요 네모진만큼만 그 다음 이미지를 잘라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거예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요만큼이라고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요게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클리핑이라고 바꿔줄게요. 2급의 13번에 있는 요 이미지가 잘 입어서 보이는 거죠? 어차피 잘 입을 거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통으로 갖다 놓을 거고 요 친구는 닫을게요. 2급의 13번. 크기가 좀 커 보이나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클리핑 잘라주는 도형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잘리우는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잘라져라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잘리우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위치 적당히 조절하세요. 2급의 11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었네요. 2급의 11번 드랍시도. 2급의 13번에 대해서도 필터와 레이어 스타일이 있죠. 2급의 13번.
앵글드 스트로크 찾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섀도우라고 효과를 주시게 되면 원래 있던 2급의 13번이 이따만큼 큰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그림자를 줘도 그림자가 표현이 안 돼요. 이 친구를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줘보도록 할게요. OK에서 보시면 분명히 안쪽에 그림자를 넣어라 라고 줬는데 보이질 않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자, 요 그림자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해줬던 요만큼의 그림자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너 섀도우는 클리핑이라고 하는 요 재료에다가 주셔야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급의 12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뿐만 아니라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좋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불투명도 값을 지정하는 게 보이시죠? 결과물 보시고 레이어의 순서를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친구가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요. 레이어를 보시면서 쭉 끌어다 올리시면 되겠죠? 나머지 쉐입들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도형들을 다 얹고 나면 글씨를 위에다 더 얹어줘야겠죠? 타일툴 들겠습니다. 글자에 대한 지시사항이 글꼴, 크기, 색깔 따로따로 주어져 있다면 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과물 보시고 파악하셔야 해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쭉 비교를 해보시고요. 계속 파일은 세이브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해요. GTQ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시고 전송하기 전에는 크기 큰 건 JPG, 크기 작은 건 PSD로 두 가지 따로 저장해서 보내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에즈 JPG가 보이면 바로 하시면 되고 없으면 세이버 카피 이미지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작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파일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죠.
여기까지 2023년 10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